저는 살인죄를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 딸이 만약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까기 진행자 오감독입니다. 어제 분노를 참지 못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아주 내추럴하게 영상을 그냥 올렸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제 지인들에게 목사님이냐, 설교하러 나왔냐, 옷은 그따위를 왜 입느냐, 원래 그런 말투 안 쓰지 않느냐라는 아주 노골적인 비판을 들어서 오늘 그 거칠애를 한 겹만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쇼츠를 만들어라. 왜 쇼츠를 중심으로 배치 안 하냐. 쇼츠용 멘트를 계속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끊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겠느냐. 자극적인 멘트를 해라. 왜 자극적이지 않느냐. 왜 이렇게 얌전을 빼느냐. 평소에는 그렇게 말을 안 하면서 왜 선비짓거리를 하느냐. 지금 선비짓거리 할 거면은 아예 발언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제 능력이 없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었으면은 제가 대통령이 됐겠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종종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의욕이 있느냐, 정치를 위해서 하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남을 욕하는 자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남에게 욕먹는 자리가 그게? 그럴 만한 주제도 안 됩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럴 만한 비주얼도 안 되고요. 여러분 동료 중에 부족한데 좀 부족해서 내가 너 옆에 둔다라고 하는 아량이 넓은 분들이 품어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가장 이슈가 많이 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14살의 미성년 아이 중학생과 42살의 기획사 대표의 사랑을 아름답게 사랑이라고 인정해준 대단한 판결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만약 제 딸이 그렇게 됐다면 저는 우선은 살려놓지 않을 거예요. 진짜. 분명히 미성년자인 거 알잖아요. 성년끼리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성년에게는 우리가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미성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떤 판단이나 이런 능력에 대해서 아직은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들의 용기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경험들을 어느 정도 습득한 다음에 성년이 되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보호벽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성년은 그걸 모르더라도 성인은 알 거 아닙니까? 그 42살 먹은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네? 그 사람이 성년과 미성년에 대한 구분을 모른다는 전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상하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법의 맹점이 사랑이에요. 잘 보면은 그래서 아동에 대한 약취 유인이라든지 미성년에 대한 그 아동 성착취라든지 이런 법률들을 잘 보면은 거래 관계를 갖다가 기반으로 또는 어떤 편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억제하는 거 그리고 가둬놓는 거 그런 거 중심으로 법이 다 만들어져 있지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법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미성년, 아동, 약취 유인 또는 미성년 성매매, 그 다음에 아동 성착취 등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지금 검색해 보시면 뭐라고 뜨냐면 변호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법리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올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사 사랑이 피어오르더라도 42살, 14살이 사랑이 불가능하도록 우리가 미성년에 대한 보호를 하려고 그런 용어 자체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들이 총 들고 복수를 위해 한 배를 탔던 레옹 마틸다도 아니고 그 딸을 맡긴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을 맡겼는데, 미성년 딸을 맡겼는데 기획사 사장이 임신까지 시킨 거야. 여러분이라면은 그게 사회 통념상 사랑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법비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회 통념을 깨고 판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상식이 잘못됐나라고 의심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웃긴 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아는데 지들이 몰라. 우리도 아는데 지들이 그걸 바꿔. 왜? 지들 손에 법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만 때문이에요. 지들이 절대로 우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위에 있다는 지배계층이라는 생각에 판결 때리면 어떡할까요? 법적으로 그걸 제재하거나 그걸 갖다가 규제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는데 판사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법체계, 지금의 사법체계,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법비들이 법을 이용한 거지 법을 제대로 올바로 집행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판사님들이 다 그런 거 아니죠. 그쵸? 좋은 판사님들 있어요. 상식적인 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수가 되어야 되는 세상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과 굉장히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농간질을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세상이 되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 상식이 흔들리는 세상이 온다면 난 그걸 지켜봐야 되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딸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획사에 맡겼는데 기획사 사장이 42살인데 내 중학생 딸을 사랑이라고 우기면서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해서 임신까지 했다. 저는 살인죄를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 딸이 만약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착한 국민들만 있다 보니 우리가 그들 악한 자들이 만드는 벽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착한 국민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우선 법부터 지키려고 해요. 맞죠? 근데 저들은 법을 비틀어서 만들려고 해요. 그럼 누가 나쁜 놈입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법을 비틀어서 만드는, 집행하는 사람들, 저 법비들이 굉장히 잘못되는 거고, 올바로 법을 집행하는, 존경하는 판사님들은 오히려 득세를 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판사님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죠. 저는 문영배 재판관님 굉장히 이번에 알게 된 분이지만 그분의 삶은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가족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고 고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내하는 더 존경스러운 부인분과 자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문영배 재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살면 시대에서 자녀분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나 공감이 다 가거든요. 제가 나중에 제 일화를 말씀 여러 개를 드릴 건데, 문영배 재판관님의 그 멋진 삶, 존경스러운 삶은 80%는 아내분과 자녀분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기대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청렴한 분을 좋은 자리에 배치해주지 않거든요. 왜? 부도덕한 사람일수록 약점이 많고, 부도덕한 사람일수록 실력이 없고, 다른 기회를 잡아서 득세를 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우리가 나쁜 일을 할 건데 네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내 편이면 더 좋은 자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달콤한 악마의 속상에만 줘도 알아서 초콜릿을 갖다가 만들어서 갖다 바칩니다. 그게 요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가장 잘한 게 누구냐? 바로 저 내란숙이에요. 내란숙에는 그런 생각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내란숙에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